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의 실제 투자 성적표를 리뷰해보고 올해의 투자 방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의 시장 성적표를 보면 S&P 500은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24%에 달했고요. 나스닥, 테크 주식을 대표하는 이 QQQ는 무려 27%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매년 보여드리고 있는 실제 포트폴리오들의 결과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먼저 이 포트는 S&P 500과 가까운 여기 오른쪽에 보이듯 22.7%의 성과를 냈고 그 다음 분은 약 18%로 약간 저조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건 이분이 8월부터 신규 투자금을 새로운 증권 계좌에서 집행했고 그 신규 계좌의 4, 5개월 수익률은 7.8%를 냈습니다. 정확한 수익률 집계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20%가 조금 안 되는 19% 정도 성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다양한 본인 및 가족 계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분인데요. 2024년에 18.9%로 역시나 약 1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트는 나스닥에 가까운 28% 정도의 성적을 냈습니다.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건 여기 보이는 계좌인데 여기는 팔렌티어라고 급등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 비교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1년 전과 2년 전에 계속 등장했던 동일 포트폴리오라서 언급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외 포트를 빼면 전반적으로 약 19에서 20% 초중반 정도의 성적을 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봤던 미국 시장 전반과 비교해선 뒤처지는 성과인데 원인 분석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배당 포트의 실제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홍성인의 배당 투자, 여기에 투자 목표는 웹사이트에 공시된 것처럼 배당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SCHD와 리얼티 인컴, 이 두 종목의 평균값보다 더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SCHD와 리얼티 인컴의 2024년 성적표를 보면 SCHD가 10.8%의 이익을 냈고 리얼티 인컴은 1년 동안 약 4%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수익률들은 모두 배당이 포함된 총 수익률이고요.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면 약 3.4%가 되겠죠. 그리고 2023년 연말에 정확하게 1억으로 시작한 이 모델 포트는 1년 후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억 1,299만원, 즉 12.9%의 성과를 냈습니다. 앞서 본 시장 전반, 즉 S&P나 나스닥 지수에 비하면 많이 뒤처진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배당 포트의 목표인 SCHD와 리얼티 인컴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1년 성적표는 너무 짧아서 크게 의미가 없고 적어도 2, 3년, 제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크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장 전반과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근본적인 자산 배분, 올레더 전략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순수 미국 주식으로만 100% 구성되는 S&P 500과 나스닥과는 다르게 채권, 금, 각종 원자재 및 다양한 지역의 주식들로 구성되는 자산 배분 전략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 매우 좋은 성과를 낼 때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2022년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장이 온다면 자산 배분 전략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투자 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점차 길어질수록 주식시장보다 적은 변동성으로 유사한 수익률을 내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의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첫 번째로 봤던 이 포트는 당장 2024년만 보면 시장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적을 냈지만 이 포트는 운용한 지 3.3년이 지나갔고 그 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여기 정리해보면 코스피는 당연한 거고 S&P 500보다도 17% 앞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봐도 15%에 달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포트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도 30%에 달하는 채권과 금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주식 인덱스보다 안정성도 높으면서 동시에 더 좋은 수익률까지 낸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봤었던 구글 시트에 종합을 한다던 이분도 2024년만 놓고 보면 시장보다 뒤처지는 18.9%의 수익률을 냈지만 투자기간 전체로 보면 이분의 검정색 포트폴리오는 빨간색, 녹색의 S&P 500과 나스닥을 모두 앞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홍배당 포트의 성적이 저조했던 원인을 보겠는데요. 그건 바로 단기 타이밍, 배당락에 있습니다. 2024년 초에 최초로 홍배당 투자가 시작될 때 1억 원 전액이 현금이었고 투자 집행이 시작된 이래 여기 보이듯 미국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추격 매수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는 최초 투자를 시작할 때 곧바로 100% 주식을 사지 않는 이상 시장과 동일한 성적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오른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크게 하락했다가 하반기에 반등장이 펼쳐졌다면 특별한 스킬 없이도 단기간에 시장을 앞서는 운적인 요소가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단기 시장 예측은 아예 하지 않고 단기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방금 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참고로 앞으로도 이 방법은 똑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단기 요소가 바로 배당락인데요. 큰 배당금이 지급되는 4분기, 연말에 배당액 효과가 가장 큰데 앞서 보여드린 성적표에는 이걸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1억 1299만 원의 잔고는 2024년 12월 31일에 실제 그대로인데요. 연말의 배당락은 포트폴리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제 배당금은 그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몇몇 배당금이 입금된 1월 15일 이후의 배당금 포트 순자산은 고작 2주 만에 2% 넘게 상승한 1억 1,500만 원이 넘기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추가 배당금이 더 들어올 것이고 특히나 한국 주식들은 3, 4월이 돼야 배당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이 배당락 효과는 더 긴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보통 펀드들은 수익률 보고를 할 때 이런 배당락을 조정해서 즉 예상되는 배당금을 미리 더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을 하게 될수록 왜곡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조정 없이 그냥 증권계좌의 잔고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기 효과는 말 그대로 처음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을 요소들입니다. 2024년에 시장보다 뒤처진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AI, 테크 주식들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되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 앞서 예외라고 설명드렸던 작년에 40%나 급등한 이 포트폴리오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냥 AI 투자 비중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테크 주식들이 상승장을 주도하는데 이런 테크 투자 비중이 높았다면 당연히 시장 전반의 수익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현재 홍배당 포트폴리오에는 고평가된 AI 종목들은 거의 없고 고배당 채권이나 가치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향후에 테크 주식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고 현재 방법을 이어갈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AI 투자는 본인 자산의 10% 정도를 별도로 투자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24년 성적표 분석을 마치겠고 지금부터 2025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항상 그렇듯 저는 8, 90%의 시간과 역량을 모두 펀더멘탈 리서치에 할애해서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저평가 기회를 찾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최근 AI 기능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리서치 프로세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데요. 2024년 내내 리서치에 집중해서 현재 미국을 중점으로 한 해외 주식 273개, 여기에 한국 종목들까지 포함하면 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현재 제가 관리하는 현황판에 들어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AI가 얼마나 투자 리서치에 도움되는지 더 체감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D&H 펀드를 운영할 때 펀드 매니저 2명, 애널리스트 2명, 여기에 인턴 2, 3명까지 총 동원해도 100개 종목들의 현황을 추정하기가 벅차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AI 툴이 워낙 발달해서 이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현황판에 300개 종목들의 내재가치 추적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2025년에 집중해야 될 분야인 AI로 연결됩니다. 2025년은 AI 에이전트 해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실험실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던 AI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제 리서치 과정도 그것의 한 예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AI, 빅테크 현황판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무지성으로 AI 관련 투자를 10% 그냥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거다. 이건 확실하지만 그 사이에 현재 높게 치솟은 가격이 한 번쯤 빠지고 나서 그 후에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쭉 오르기만 할 건지 불확실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 AI 종목들의 10%를 투자함으로써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AI 노출도를 가져갈 수 있고요. 혹시라도 최근 중국발 딥시크 같은 이슈들 혹은 2022년에 매크로 관련 이슈들로 테크 주가들이 하락했던 것처럼 이런 하락장이 중간에 찾아온다면 기존에 투자했던 10%의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면 중장기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 혹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그나마 센 테크 주식을 더 찾기 위해
저는 AI 테크 현황판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더 책임감 있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매월 100만원씩 이 현황판을 기준으로 신규 투자를 하고 그 과정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홍성현의 배당 투자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다면 이런 AI 테크 기회들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10% AI 투자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고려할 세 번째 투자 요인인 미국 리스크인데요.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매크로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최근 드러큰밀러와 브리지워터 CIO 및 레이달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심지어 트럼프 2기 정권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의 거래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가 폭락하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블랙스완이라고 부를 만한 최악의 매크로 상황일 텐데요. 심지어 드러큰밀러는 미국 국채 공매도 포지션을 최근 채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죠. 물론 저는 공매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리스크를 금, 원자재 및 글로벌 투자로 간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이 영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도 아주 소량으로 보유하면서 혹시 모를 극단적 상황에 대비를 해둔 상태인데요. 참고로 당시 이 영상은 가치투자, 배당투자 및 관련 ETF를 중점으로 하는 저희 수트 채널과는 결이 달라서 시청자 반응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는 회원 영상으로 돌려진 상태인데요. 코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 투자를 숫자 기반, 펀더멘탈로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현재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총 정리해보면 2024년은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었다고 평가되며 25년에도 기존과 같은 펀더멘탈 가치 투자, 비싸더라도 AI의 일부 투자,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한 자산 배분에 충실한 금을 포함한 분산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올해에도 어그로를 끌며 구독자 수 및 영상 조회수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